익명의 사연입니다. 진짜 무서웠던 UFO 광선 체험기. 안녕하세요, 왓썸님. 공포 라디오를 늘 지각하고 있지만 매일 녹화본을 꼬박꼬박 확인하며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자면서 겪었던 이야기 3가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공포 라디오를 즐겨 듣다 보면 느끼는 게 우리나라의 괴담이나 무서운 경험담은 가위 눌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또 가위 눌림이 포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소개할 체험담들은 모두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가위 눌림은 확실히 아니었지만 꿈을 깬 직후의 현실이 제게 영향을 준 것들입니다. 그것도 꿈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다면 생각이 달라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예전의 경험담부터 3가지의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전 당시에 무서운 것을 너무 싫어했던 꼬마였지만 그래도 UFO 같은 미스테리물을 좋아했습니다. UFO물을 보며 외계인이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만나보고 싶기도 했었으니까요. 우호적인 외계인을 만나서 우주를 구경하고 싶다던가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밤이었고 전 보통 11시 정도에 제 방에서 잠이 들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제가 꿈속에선 거실에서 자고 있었던 겁니다. 전 평소에도 거실에서는 아예 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선 너무나 당연한 듯이 거실에서 자고 있더군요. 저희 집은 20평 남짓의 작고 약간 길쭉한 모양의 5층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제 방과 거실은 그래서 작은 집 안에서도 약간 거리가 있었으니 제가 목류병이라도 생겨 기어 나왔다는 말 말고는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자면서 자고 있는지를 알게 됐냐고요? 그건 바로 등짝에서 시작되던 엄청난 열기, 그리고 무엇보다 눈이 저절로 떠질 정도의 강한 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눈이 아파서 저절로 떠진 걸로도 모자라 그 열기가 등짝까지 전달되어 정말 몸을 마구 뒹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눈앞을 보니 그 밝은 빛은 저희 집 4층 창밖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더군요. 저희 집 베란다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 같은 아파트에 다른 동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 옥상 바로 위에서 마치 서치라이트처럼 뿜어져 베란다 앞 거실에 저 하나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아파트는 7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낡은 아파트이고 그런 서치라이트 시설이 있었으면 평소에도 알았을 테고 무엇보다 무슨 레이저도 아니고 어떻게 20m 밖에서 저만을 겨눈 빛이 저에게 꼭두 새벽에 그 정도의 열기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과 절대 엎드려 자지 않았음에도 엎어져서 자고 있었다는 2가지를 직감적으로 느낀 것이죠. 한술 떠서 그때 분명히 깨어 있어서 온몸이 뜨거움으로 괴로워 몸부림치고 있었는데도 몸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이 아니었냐고요? 글쎄요. 고등학교 시절 만성적으로 가위에 눌렸지만 가위 특유의 그 숨이 막히면서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며 손발이 묶이는 그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제 몸이 서서히 공중으로 뜨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엎드려지면 팔과 무릎에 느껴져야 할 무게감과 중력이 느껴지지 않더니 어느덧 바닥에서 소파보다 더 높이 떠오르고 천장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예 무서워서 생각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열기는 초등학교 때 혼자 샤워하다가 흔히 겪는 찬물 대신 뜨거운 물을 잘못 틀어서 화상을 입을 때의 느낌이었음에도 몸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침실에서 이 상황을 아예 모르고 계셨습니다. 애초에 목소리도 나오지 않으니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겁이 나게 하는 것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말소리도 아니었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기계 소리 비슷했습니다. 가위 눌림도 때때로 귀에 이상한 잡음을 선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드르륵 우웅 삥 하는 누군가가 속사포처럼 중얼거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진짜 UFO 영화에나 나올 법한 소리. 가장 비슷하게 설명하자면 스타크래프트 1탄에서 프로토스의 포지 건물이나 사이버네틱스 코어 건물을 클릭할 때 나는 소리를 합쳐 0.5배속한 정도랑 비슷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몸은 다시 서서히 바닥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부드럽게 착지하더군요. 다시 살포시 팔꿈치와 무릎, 발목에 무게감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미칠 듯한 열기와 기괴한 소리 역시 사라졌습니다. 밖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새벽에 조용한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몸도 움직여지고 목소리도 돌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그때 깨어보니 꿈이었던 식으로 결말이 나곤 하죠. 그런데 저는 그대로 벙쪄서 거실에서 몸을 일으키고 부모님이 계신 침실로 걸어가서 문까지 열고 부모님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왜? 뭐 무서운 꿈 꿨어? 아니, 외계인 같아. 뭐라고? 뭔 장구대를 하니 얘가. 진짜 이게 무서운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꿈이 아니었다는 게 말이죠. 실제로 거실까지 제가 온 부분도 그 뜨거운 빛과는 별개로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몽유병은 전혀 없었고요. 부모님은 그냥 무서운 꿈을 꾼 거니 기도 한번 해주신다고 하고 끝이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무심한 분들은 절대 아니시고요. 그런데 부모님 또한 제가 거실에서 자는 줄도 몰랐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전 30에서 40kg의 제 몸을 그렇게 쉽게 들어올리던 그 미칠 듯한 열기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방에서 일하며 자취를 하고 있는 지금, 원룸에 누가 새벽에 불을 켜서 눈이 떠지면 자다가도 그때의 생각이 나서 갑자기 얼어버립니다. 진짜 제 소원을 듣고 온 외계인인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파라노말한 존재였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 그때 까딱했으면 어디론가 끌려가 버려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혼자 살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집에서 영영 사라져버리는 상상을 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